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을 앞두고 값싼 중국산 한약재를 넣은 뒤 국내산 선물용 건강식품으로 유통시켜온 건강식품 제조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신당 창당 일정을 공개한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오늘 안철수 의원과 공동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열 예정입니다. 안철수 신당의 후보로 거론돼온 이석형 전 한평군수가 오늘 전라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해양경찰 내 비리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경의 사전 예방과 관리 대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설을 앞두고 어르신들 선물로 건강식품 많이들 구매하실 텐데요. 대목 특수를 노려서 원산지를 속인 건강식품이 적발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건강식품이 가득 쌓여 있는 광주의 한 업체 창고. 국산 한약재로 만들었다는 말에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억 1천만 원어치가 전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약재 판매처를 찾아가 보니 중국산 한약재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업체에서 만든 건강식품에 들어간 헛개나무 열매입니다. 넣었다고 표기된 국산이 아닌 중국산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작년에 좀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중국산으로 아마 바꿔서 이렇게 써서 됐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흑마늘 등 4종류의 건강식품들은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적발된 물량만 6,800여 상자에 이릅니다. 국산하고 중국산 한약재가 가격 차이가 최고 5, 6배 나는 것을 이용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습니다. 농관원은 설 대목에 잘 팔리는 선물 세트들에 원산지 속이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도로와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을 비롯해 각종 개발 사업도 착수 이전에 경관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높이 21m 이상의 고층 건축물과 50m 이상의 교량 등에 한해 경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올해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사회 기반 시설과 개발 사업도 경관 심의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항 8년째인 무안국제공항의 첫 미주 항로가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공항과 미국 LA 공항 간의 전세기를 띄우기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협의 중이라며 여름방학 시기인 6월 말쯤 첫 취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미국 전세기 취항을 계기로 중국 동남아에 치중된 무안공항 항로를 미주와 유럽에까지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무안공항과 대만 까오슝 간 전세기 운항이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장되고 타이페이 항로도 다음 달 2차례 신규 취항하는 등 무안공항 국제노선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안철수 세력이 신당 창당 일정을 밝히면서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의 호남 쟁탈전이 한층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양 세력의 지도부들은 장군, 멍군식으로 호남을 경쟁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안철수 세력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당 창당 일정을 밝힌 데 이어서 이번엔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과 구상을 공개합니다. 공개 장소는 DJ의 정치적 고향이자 민주당의 텃밭인 목포입니다. 이 새로운 변화에 응답하는 곳에 저희들 또한 함께 호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새정치 추진 속도에 답답해하던 지지자들의 기대는 살아나고 특히 입지자들이 반색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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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민주당의 위기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민주당 지도부의 광주 방문도 호남을 이룰 수 없다는 위기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뜻이라면 민주당은 무엇이든 내려놓겠습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호남의 뜻을 외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으로선 안방과 다름없는 호남에서 밀리면 야권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반면 안철수 세력은 지지세가 가장 큰 호남에서 교두보를 마련하지 못하면 승산이 낮아집니다. 이래저래 호남에서의 격돌은 불가피하고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충돌의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이석형 전 한평군수가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석형 전 한평군수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군수 재직 시절 나비축제를 성공시켜 나비군수로 알려진 이 전 군수는 안철수 신당의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배용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6.4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배 부지사는 고위공직자 퇴임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 적격 심사 등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다음 달 20일쯤 퇴임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33년 공직을 마감하게 되는 배 부지사는 영암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제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전라남도 행정혁신국장, 행정안전부 지방분권 지원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이 가창오리 등 철새라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철새의 남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탓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창오리 등 철새가 북쪽에서 영암호와 해남 고천암으로 내려오는 시기는 대략 매년 10월쯤입니다. 철새들은 이곳에서 월동을 한 뒤 1월 중순쯤 전북 독림저수지나 금강 하구 등지로 떠나고 2월에는 충남 서산을 거쳐 시베리아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일단 철새로부터 감염될 위험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북방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위험성은 좀 저희들이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은. 하지만 북쪽으로 이동하지 않은 가창오리가 2~3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데다 최근 추워진 날씨가 변수입니다. 금강 하구 쪽에 머무는 철새들이 눈이 많이 쌓이고 날씨가 추워지면 남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다행히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다거나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남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지금까지는 게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새보다는 철새 도래지를 다녀간 사람들의 신발이나 차량 바퀴 등에서 AI가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감염원이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신부지열 시추기술 현황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국제심포지엄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구글의 에너지 자회사와 미국, 독일의 신부지열 전문가들은 광주 모업체의 신부지열 시추기술 우수성과 국내 지열 발전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심포지엄과 함께 광주시와 구글의 에너지 자회사가 광주에 신부지열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고 국내외 업체 간에 1조 1,000억 원 규모의 시추장비 수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 지역 건설사들의 지역 발주공사의 수주 실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광주 지역 건설사들이 지역 내 발주공사에서 따낸 수주액은 총 8,983억 원으로 전체 수주액의 32.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7.9%는 외지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에 지역업체가 29.8%, 외지업체가 70.2%로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해양경찰 내 비리와 사건 사고가 해마다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사전 예방이나 관리 대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8박 9일 일정으로 항해 중이던 해경 경비함정 안에서 A경장이 술을 마셨습니다. 엄격히 금지된 술을 반입했지만 아무도 몰랐고 결국 술에 취한 A경장은 여경의 침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해임 조치됐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내부에서 첩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은 솔직히 저희가 출동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처럼 경비함 내에 술을 싣고 다니다 적발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의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해경 내의 가혹행위와 경비함정 내 사건 사고도 해마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많게는 40~50명의 직원과 의경이 생활하는 경비함정의 경우 육지에 정박할 때 당직자만 남는 휴일 등에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해양경찰 내부 사건의 경우 지휘체계가 있지만 일반 사건 사고와는 달리 외부 노출을 꺼리고 언론에 노출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감찰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 못했다는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플러스로 더 어떤 다른 사항이 있다면 거기다 더 책임을 지는 거고. 사건 사고, 비리와 관련한 사전 예방도 허술하고 사후 대책도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해경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철도노조가 정부와 사측의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히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광주와 전남 주요 기차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에 따라 파업을 중단했지만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사측이 대량 징계 절차에 착수해 설 연휴 뒤면 대량 해고와 강제 전보가 이루어질 우려마저 있다며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담양군 창평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집주인 67살 박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쪽에서 불길이 올라왔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수십 명의 근로자 임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샌딩업체 대표 51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 영암군 삼호읍의 한 공장에서 모래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던 직원 47살 이모 씨 등 34명의 한 달치 임금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9년에는 광주시 서구상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51살 박모 씨 등 4명에게 건물 투자를 하자고 속여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자신들이 재직하는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살 신모 씨 등 2명에 대해서 징역 3년에 벌금 18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회사 돈 10억 원 이상을 빼돌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점, 80억 원대의 허위 세금 계산서로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기 부품 수입업체 직원들인 신 씨 등은 지난 2011년과 12년 회사의 수입품을 자신들이 세운 또 다른 유령회사를 거쳐 납품하게 하면서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1년여의 진통 끝에 차기 이사진을 선임했습니다. 관선이사 체제를 피하고 개방이사 선임에도 성공함에 따라 학교가 빠르게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최후 통첩을 받아둔 조선대 이사회가 마침내 차기 이사진 8명 전원을 선임했습니다. 현 이사 8명 가운데 강현욱, 김용옥 두 이사를 제외한 6명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고 개방 이사로는 김창훈, 이광호, 황금추 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지난해 이사로 선임된 이정남 총동창회장은 자격을 놓고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이사 선임에서 빠졌습니다. 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조선대는 관선이사 체제로 회귀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라지 않았었던 관선이사가 아니고 다시 정이사, 개방이사, 정이사를 선출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평의회를 비롯한 학내 기구들은 구경영진 추천 인사 3명이 이사로 선임된 것은 아쉽지만 제2기 정이사 체제가 발족하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특히 전국 사립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개방이사가 선임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사 정수 9명 중에서 8명이 이제 확실히 선출이 됐기 때문에요. 조선대학교는 앞으로 계속 또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임기가 모두 끝났는데도 1년 이상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학교 안팎의 비난을 샀고 최근에는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문영래 교수가 관절수술법 특허를 받았습니다.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문 교수가 특허를 받은 장치는 환자의 관절을 CT 또는 MRI로 촬영한 뒤 영상을 재편집해 실물에 근접한 가상의 관절을 만들어 수술을 앞둔 의사에게 어깨나 팔꿈치 등의 관절 수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의사들에게 환자 검사와 수술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 수술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가 내일까지 치평동 청사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동구 호남동 대원빌딩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번 청사 이전은 유대회를 1년 6개월 앞두고 현재 정원이 180명인 조직을 370여 명으로 확대하는 3단계 조직 개편에 대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호남의 기록 문화유산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컨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지역 문화교류 호남재단이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호남의 기록유산에서 설화와 인물 등의 문화 원형을 발굴해 아시아 문화전당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문화전당 개관에 대비해 호남 지역의 문화 원형을 활용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광주시의회 허문소 의원이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허문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창조와 섬김의 리더십으로 행복한 구민, 따뜻한 광산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사람과 생태가 어우러진 녹색 광산과 골고루 복지를 누리는 광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광주은행이 설 명절을 맞아 대여금고를 무료로 임대합니다. 대여금고 무료 대여는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광주은행 본점과 금남로 지점, 하남공단 지점과 순천 지점, 목포 지점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이후인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만 18세 이하 고객이 세뱃돈으로 광주은행 아이사랑 복리 적금에 가입할 경우 0.1%의 추가 금리를 지급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